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자주 또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연을 요청하시면은 그냥 달려오셔서 너무 아유,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 김에 예.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규탄 예. 그런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예. 부모들하고 하는 건 좋아요. 예. 또 정치권이니까 여야가 또 입장이 다른 것이고 규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6세에서 10세 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게 맞나요? 정치에 어린아이들을 이용하면 안 되죠. 네.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죠. 네. 또 세계 각국의 정치가들 한번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같이 껴안아서 하나의 친근하고 이런 네. 그런 어떤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어떤 그런 걸 하는 것이지 이것을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전문적인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한다는 건 말도 되지도 않는 아니 8살 먹은 초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난하는 얘기를 야 참 민주당에서 그걸 받았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민주당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사실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입니다. 처리수. 네,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는 완전히 오염된 것이고 이것을 알프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처리하고 내보낸다는 그런 건데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괴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은 괴담을 가짜뉴스를 지금까지 해가 재미 본 정당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그 재미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강우병 미국 소 먹으면은 뇌가 숭숭 뚫리고 뼈가 구멍이 나서 탁 부러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15년 지났는데 하나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사드 레이저에 그냥 튀기전다고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고. 그리고 성주 참외 먹으면 사드에 전자파에 튀겨서 죽는다고 했는데 사드 성주 참외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세월호 사건 북한 천안함 사건 천안함도 아니 자체 침몰했다느니 미국에 무슨 잠수함이 했다느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아직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 여러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정치의 괴담을 끌어들여서 당장은 재미를 봤으니까 또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이래서 이제 국민들은 엄청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저희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희 국민의힘도 우리 국민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이라도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그렇죠. 먼저 나서서 막죠. 그러나 세계 각국이 IAEA에서 인정하고 또 우리가 반대한다 해서 그걸 방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 관례를 따르고 과학의 기준은 아닌지 또 우리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또 그리 하더라도 우리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수산물 수입도 풀지 않고 하여튼 우리 국민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된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얼마 전에도 노인 폄하반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온 또 노인들의 그런 분노를 샀는데 그보다는 그 과정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가족사 남편과 시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이렇게 뺏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실 공방은 벌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신우이하고 어쨌든 이런 분이 지금 민주당을 혁신하는데 위원장을 맡아서 혁신한다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본인부터 혁신을 해야겠던데요. 옛말에 그 초록이 동색이라고 유유상장이라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지금 또 기소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네 만에 네. 대장동, 백현동 무슨 법인카드 저 뭐 각종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뭐 뭐 기타 다른 것도 엄청 많은데 이 김은경 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자 이재명이라고 예. 이렇게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예. 일단 뭐 그 가족사 관련해서 뭐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 그 남편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이 어떻게 죽었느냐. 예, 그러니까요. 본인은 잘 지내다가 그냥 사랑하다가 뛰어내렸다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린애 이제 말은, 둘째 예, 아들인가. 예. 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인지 뭐 조금 달리 있습니다만은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그냥 가서 예. 뛰어내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싸웠으면 예.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그렇게 했느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 그렇게 그게 한두 번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사업체 관련해서도 뒤에 아들이 뭐 이야기했지만 사업체 관계는 전혀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뭐 할아버지 유산은 안 받았다 그랬지만 사업체는 이미 뺏어 버렸고 뭐 유산이라는 게 나머지 뭐가 있게요? 몇 분 있으면 그렇게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 사업체는 누구 명의로 된 데는 결국 안 바뀌고 김은경의 재산 등록 이게 사업체는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 있겠습니까? 그 뭐 남동생한테로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8년 동안 아버지를 모셨다, 시아버지를 말도 안 되는, 모시면 집에서 모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서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하면서 뭐 반찬도 해주고 뭐 이런 게 모시는 거지. 1년에 몇 년에 어쩌다가 손자 한번 보내는 수준, 대체 한번 쓰는 수준, 전화 한번 하는 수준으로. 모시는데 왜 고향으로 뭐 그래. 전주인 모양이요? 예. 그거 내려가서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김은경 씨가 대학 교수입니다. 법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은 여생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자. 이 법대 교수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법학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예. 남은 여생이 90에 죽을지 70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안정성도 법적 그 예측 가능성이 안 되잖아요. 120살 사시는 그래. 분도 있고 김영석 교수님 예. 지금 벌써 100살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의 기본은 동등한 그러니까. 투표권입니다. 예. 한 보통 평등 비밀 평등, 예. 직접 투표 그런데 아닙니까? 이런 양반이 어떻게 법학 교수를 하고 예. 이런 양반이 어떻게 혁신위원장이 되느냐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반이 와서 딱 주장한 게 처음 주장한 게 그 이재명과 한참 붙었던 총리 출신 계시죠. 네. 그분이 분파 행동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낙연 전 아니 대표. 그러면 이재명도 분파 행동 다 하죠. 그 딸 개딸들이고 뭐이고 거기에 대한 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명계 애들이 좀 이야기를 하니까 경고 줬습니다. 그 중에 이상민 예. 저 의원은 경고, 음중 경고. 예,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초선 의원들 보고 무슨 코로나에 코로나 때문에 덜 떨어진 뭐 어떤 여튼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학력 떨어진 뭐 대학생들 같더라는 거 아닙니까? 덜 떨어진 학력 떨어진 대학생 같은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전혀 감각도 없고 문외 아니고 차라리 문외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런 관점에서 정말 폭망했다. 오늘 뭐 발표를 했던데 저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로서는 뭐 다행이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잘 아시는 대로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검찰에서도 조기 매듭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대로 8말 9초, 8월 말 9월 초에는 그 이전에 뭐 소환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친다. 이런 방침을 지금 검찰도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그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이것은 10일 날 전격 소환을 통보를 했고 이재명 측에서도 17일 날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윤석열 정부는 민심이 위반되면은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서가지고 이재명 수사를 벌인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그게 바로 국가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검찰이 오라고 한다면 당당히 나가서 수사를 벌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는 지금 민심 위반이 심각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정치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민심 위반이 국민들 아마 대다수가 지금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지지율은 50%를 미치지를 못합니다만 예. 상당히 잘하고 있다. 앞으로 그래서 가능성은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훨씬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민심이 약간 위반되니까 무슨 검찰이 나선다. 이미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계속 그게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북 지원, 쌍방울 관련 예. 대북 지원 관련 끼리 나오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백현동도 있고요. 예. 대장동 50억 관련해서 대장동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 FC 관련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인의 잘못을 아니, 검찰이 그렇다고 뭐 이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축차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자숙해야지 어떻게 민심 위반이니까 이렇게 한다. 참 지나가던 소도 웃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범죄가 하도 많으니까 예. 중앙지검에서도 하고 그 나눠서, 연고지에 따라서 예. 수원의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하고 예, 예. 성남은 성남지청에서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동원해 갖고 지금 검찰이 충성 경쟁을 벌이고 뭔가 한 건 올리려고 어거지를 쓰고 있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오늘 또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예를 뭐 대장동 사건만 조사를 하려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중앙에서 한다면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와 예. 정인 증거라든지 이런 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하루아침에 어느 하루에 그 예를 들어서 9월 1일까지 9월 1일 발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각기 속도도 다르고 증거도 다르고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가 또 민주당에서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네네. 이것은 대장동이라든가 성남FC 털어서 안 나오니까 이거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언론 프로를 하고 있다. 김성태한테 봐줄 테니까 너 없는 거 불어라. 또 이화영도 회유 압박을 해가지고 없는 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런데도 이화영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을 한 번은 부인이 나와서 갱판을 쳤고 예. 그게 안 먹히니까 지난 8일에는 또 민변 회장을 지는 김태형 변호사가 와가지고 또 난장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법방해고 재판방해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선 뭐 대장동, 성남 FC, 뭐 백현동 이런 그 별로 없으니까 이쪽으로 나간다. 그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한 건이 쌍방울 관련입니다. 예. 이 쌍방울 관련인데 김성태 사업체를 운영한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없지도 않은 팩트도 아닌 예. 가짜 뉴스를 하면 자기는 중과받습니다. 약간 늘어납니다. 네. 자기도 자기 그 김성태가 더 뭐 앞으로 사업도 해야 되는데 네.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뭐 이하영부터 김성태도 그렇고 이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뭐 이재명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묵묵부답했습니다. 좀 지켜주려고 했죠.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김성태에서 정은 나오지, 국정원에서 증거 나오지, 각종 금융자료 나오지, 정인 증거 나오지, 금융자료 이 자금 흐름은 가는 거 체킹해보면 거짓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하영도 이거 안 되겠다. 자기도
자기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독박을 왜 쓰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보고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 이재명 계열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특별면회, 일반면회 뭐 이래가지고 그동안 안 가던 거 그냥 왕창 가고 국회의원도 가서 뭐 면회 안 시켜준다가 막 사실 면회를 사전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자기들이 가서 바로 특별면회 한다니까 됩니까? 안 되니까 농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얼마나 그 해유 협박을 했는지 부인이 나서서 아니 이게 대한 문제는 이화영이가 국회의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부지사였습니다. 킨텍스 사장했습니다. 예. 부인보다는 훨씬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나서서 그 반대 의견을 하고 그리고 이화영이가 추진했던 변호사를 1년간 추진했던 변호사를 사임 내버리고 자기 쪽을 하고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결론은 이재명 대표 희하의 측근들, 국회의원들, 플러스 변호인들, 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 이재명을 위한 방탄을 하고 또 이재명이 구속이라든지 이런 걸 더 늦게 해야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정기국회가 되고 국정감사가 되고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그걸 못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복선을 깔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총동원하는 총력 동원 체제에 돌입했다. 그래서 본인은 말로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생색을 내고 밑에서는 다 알아서 움직이고 회기중으로 또 정기국회로 국정감사를 몰고 가서 이것을 어떻게든 깔아뭉개겠다 뭐 그런 건가요? 결국 이제 이화영이도 마지막에 느끼는 거는 결국 자기 변호인에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화영이도 이재명이를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문기 처장 관련 또 본부장 그 관련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 그게 본인 보호를 위해서 결국 그걸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이제는 여기서도 좀 마음을 굳힌 것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해광에 서민석 변호사만 믿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이화영이의 죄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감시 변호사, 보고용 변호사야. 그 해광에 이화영 서민석 변호사라든지 또 세 명이 있는데 그런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해광까지 막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단순히 이화영 변호사를 변호하게 했는데 그거 하니까 뭐 해임석이 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안 간다 해가 엊그제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광을 믿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나 김성태도 팩트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다가는 더 중과를 받을 것이고 또 거짓말을 했다 해서 그게 영원히 묻히지도 않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느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소환 통보가 되고 17일 날 출석하는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특혜 아닙니까? 특혜죠. 제가 서초구청장 단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하시죠. 잘 압니다. 이 백현동 그쪽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한 150% 용적률, 그렇게 100평이 있으면 150평밖에 못 짓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낮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주거지로 바꿔서 600% 이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 녹지는 평당, 예를 들어서 평당 한 200, 300 가면 준주거로 바꾸면 3천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큰 특혜 준 거죠. 그래서 3,200억에 이익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대박을 터뜨렸는데 도경도 그 참여를 안 시키고 그 정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왜 3,200억을 줬겠어요? 거기에는 뭔가 정바울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김민섭이가 200억 달라고 하면서 그거 나 다 먹는 거 아니다. 반은 두 사람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들 어찌 보면 영업
하는 사람이고요.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네. 아주 밝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숫자에 밝은 분들입니다. 예. 이익에 밝은 분들입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3천억이 남았는데 그걸 그대로 다 줬겠습니까? 다른 어떤 장치를 해서 저는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말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또 많은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을 느낍니다. 네.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 예. 검찰이 더 이상 끌면 안 된다. 가부간 결론을 내야지. 이재명의 그런 이번의 경우도 이른바 침대 축구하듯이 이 재판 지연 전략에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겠느냐,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17일 날 출석을 하면은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진짜 쳐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8말 9초에는 정말 이재명이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판사 앞에 가야 하거든요. 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로는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에도 어떤 방식이든 피할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회에서 이 체포영장이 넘어오면은 뭐 이재명은 자기가 포기를 선언했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그 투표를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 권리지. 뭐 특정인이 마음대로 포기하는 권리는 아니다 하면은 또 투표를 들어갈 텐데 지난번 그 1차 때도 오히려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반이 안 돼가지고 절반이 안 돼갖고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불체포 특권 거기 포기 선언을 미리 한 민주당 의원들만도 31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 합쳐지고 무소속의 무슨 조정원 의원이라든가 뭐 몇 사람들까지 합쳐지면 충분히 절반이 되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는 충분합니다.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이제 불체포 특권 자기들 포기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 의결도 했고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그 국민의힘과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그 결과는 가능한데 막상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하고 또 기명투표라는 또 이상한 방식을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자기 이름을 걸도록 그 투표하는데 지금은 무기명투표를 했거든요. 기명투표를 해가지고 깨딸들 딱 그 좌표 찍어가지고 그 공격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이 공천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천에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계속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가고 공천권도 행사하는 겁니까?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 한 건 해도 이렇게 난리인데 이런 게 계속 쌓이고 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0월 말쯤은 이재명 사퇴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12월 말 비대위원장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월 말 내지 12월 정도는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기국회 올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은 이재명이 진짜 뭐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든 사퇴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하면 본인이 견딜 재주는 없죠. 아무튼 이재명이라는 분이 야당 대표를 하면서 정치도 실종이 되고 민생보다는 정치 뭐 싸움이랄까 정쟁에 너무 이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속이 터지고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뿐이 안 들 것 같습니다.